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로봇 산업 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의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 최근에 그 테슬라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근데 테슬라 종목을 좀 보면서 갑작스럽게 로봇 산업 쪽이 관심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뭐 테슬라 기업은 두 가지 그 산업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테슬라가 어제 올라갔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그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의해서 엄청나게 삐용하면서 날아간 거죠. 근데 요새 약간 그게더라고요. 시장에서 주도주가 살짝 변하는 거는 있습니다. 최근에 좀 엔비디아가 살짝 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는 워낙 좋은 기업이라서 뭐 엔비디아 이야기할 필요 없을 거고. 10시 반에 장이 시작되죠. 지금은 뭐 약간 캔들 자체가 석비형 캔들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그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라갔다는 소식 우선 말씀드려보고. 근데 이제 테슬라 좀 살펴보니까 테슬라가 어떤 그 사업 부분이 있냐면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로봇 택시죠. 모빌리티, 자율주행 플릿 쪽. 네, 로보택시 산업이 있습니다. 그 전기차 쪽은 어떠냐? 뭐 전기차 쪽은 최근에 좀 매출이 약간 떨어지긴 했죠. 근데 뭐 전기차 산업의 매출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약간 그 미래지향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지향적 모멘텀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이란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 모멘텀에 의해서 그 미래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안 좋죠.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뭐 그중에 가장 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쪽이 그냥 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미래지향적 산업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쪽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뭐 로봇택시는 당연히 미래 산업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미래 가치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보다 좀 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그래서 뭐 테슬라를 우습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미래지향적 산업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버는 영역은 아니고 약간 테스트 배드 정도? 그 연구 개발하고 그러고 있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사업 부분이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거죠. 뭐 요새 그 로봇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뭐 올림픽 로봇 올림픽 같은 거 개최를 해가지고 중국의 그 로봇 산업이 워낙 좀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로봇 산업이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AI가 나오니까 AI 다음에는 무엇이 어떤 산업이 저 주목받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AI만 주목받을까? 미래 그 다음에 미래 산업.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로봇 쪽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로봇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거기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좀 이야기하는 것은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GPU, 그것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발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도 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예전에 로봇 산업하고 지금의 로봇 산업이 약간은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공장 자동화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 해서 그냥 공장에서 그냥 기계들이 그냥 주어진 그 루틴에 의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에다가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사람처럼 뭔가 이제 학습된 패턴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더 범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로봇 산업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죠. 뭐 그런 관점에서
그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는 네, 그런 제품의 미래의 비전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현재로서는 가장 네, 둘 다 미래 산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은 로보택시 산업이겠죠. 근데 이 부분이 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여기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로그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새롭게 설립한 기업인 XAI라는 회사 있죠. XAI라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우긴 했는데 하여튼간 여기는 테슬라예요. 휴머노이드하고 오티머스의 휴머노이드하고 로봇 산업 로보택시잖아. 이거는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하는 산업 부문입니다. 파티션.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하긴 하는데 여기는 XAI라는 다른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록이라는 XAI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오픈 AI는 아시죠? 오픈 AI에서 챗 GPT를 만들어서 그 GPT가 LLM AI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LLM AI가 그록이죠. 근데 지금 봐보세요. AI가 접목되지 않고서는 지금 산업 자체가 발전을 못하죠. 뭐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죠. 로보택시가 뭐 자율주행이긴 한데 모빌리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있고 그래도 로봇이라는 단어가 붙죠. 아 물론 로봇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로봇은 아니죠. 로봇은 아닌데 지금은 그런 거죠. 그 자동차 모빌리티에다가 자율주행 차에다가 AI를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산업화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로봇 택시에다가 AI를 접목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면 이제 락인 효과가 있죠. 고객이 이탈할 수 없는 락인 효과. 아, 이 제품 아니면은 이 서비스 아니면은 테슬라 제품 아니면 도저히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락이 효과라고 하는데 다른 제품 대체 제품이 없는 거. 대체 제품으로 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떤 완전 고객이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빌리티에 로보택시에다가 AI가 접목됐어요. 근데 그 AI가 뭐 그러게 AI겠죠? 뭐 다른 AI는 아닐 거고.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이거 범용 로봇이죠. 뭐 공장 아직까지 뭐 공장에서 그냥 뭐 집만 좀 나르고 그런 거 이제 뭐 세밀하게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 사람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AI를 다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 그 현실 제품에 AI는 반드시 매핑을 시켜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락인 효과를 발생시킨 거죠. 락인 효과가 매우 중요한 단어긴 한데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 제품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제품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니까 이게 반드시 로봇에다가 AI를 접목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게 이제 독보적인 테슬라 또는 일론 머스크의 경영 전략이죠. 근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 쪽의 테슬라에서의 경영 전략 중에 하나는 이거 로보택시도 그렇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그렇고 이 그록의 XAI, LLM AI는 AI 중심의 실세계 자동화 기업이죠. 실세계 자동화 기업. 현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쪽으로 배팅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아, 갑자기 뭐 로봇 이야기하다가 왜 로봇의 AI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게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떤 접근 방법이 다르냐면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오픈 AI의 GPT하고 그록의 일론 머스크의 그록 AI는 전략적인 방향이 좀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약간 GPT 오픈 AI GPT 샘 알트만 네, 그 CEO가 운영하는 기업 GPT는요. 약간 두뇌 위주예요. 두뇌 노동 위주.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라는 게 코딩, 문서 작성, 분석 등 두뇌 노동 자동화 중심. 그리고 사스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생산성 툴 생태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약간 지식 노동자에 해당되는 관점에서의 LLM AI라는 거죠. 근데 그lok의 AI는 어떤 AI냐면 솔직히 뭐 그록 AI를 쓰시면서 뭐챗 GPT 같은 그런 어떤 성능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록은 약간 물리 노동, 예, 미래지향적인 거고 로보택시 옵티머스 AI와 연결된 실세계 자동화. 그러니까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오픈 AI의 GPT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게 바디가 있어. 그리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어. 이 두뇌에 해당되는 GPT, LLM은 네, 오픈 AI의 GPT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 해당되는 거, 몸에 해당되는 LLM은 어디냐면 그록, 일론 머스크의 그록, XA의 그록이 이런 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AI라도 그 전략적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운영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긴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실세계의 AI가 그록 AI잖아요. 왜냐면 뭐 실세계라고 한다면 뭐 노보택시에다가 AI를 접목하고 그거 실세계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이고 외적인 부분이죠. 그 거기다 또 그다음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그 로봇 세계는 그것도 실세계 자동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일로 넘어오겠죠. 거기에만 머물러 수 있는 건 아니까. 왜 몸에만 머물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는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오긴 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픈 AI GPT도 지금은 두뇌에 해당되잖아요. 두뇌 엔진에 해당되는 AI LLM을 개발하고 있는데 음,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로봇 쪽으로 실세계 쪽으로 접목을 시키긴 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왜 이런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냐면은 AI는 실세계에 적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 테슬라의 LLM AI의 전략적 개발 목표는 진짜 현실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거고 바로 본인들이 레거시 제품이 로보택시가 있는 거고 전기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제품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AI 현실 세계에다가 AI를 딱 갖다다 붙여버린 거고 그쵸? 근데 오픈 AI는 그런 제품은 없잖아요. 그런 제품은 없으니까는 그냥 머리로서 뭐 생산성 툴로서 활용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은 GPT를 활용하지 그록을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록이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 개발했다, 아니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그록을 챗 GPT처럼 잘 활용하시는 않잖아. 그래서 근데 방향은 여기가 맞죠. 현재로서의 방향은 가장 뭐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가장 좋아요. GPT가.
물론 뭐 요새 뭐 구글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또 구글의 제미나이는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뭐 아무래도 독보적인 수준은 네, GPT가 독보적인 수준이죠. 어떤 진화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내는 거죠. 흉내 내는 수준인 거고. 그래서 뭐 메타에서도 라마인가요? 예, 그것도 네, GPT의 어떤 성능을 못 쫓아가니까 뭐 되게 똑똑하신 분들을 비싼 연봉 주면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여하튼 간에 거의 그리고 대부분 이제 GPT 직원들이었고요. 대부분 거의 연구원, 스카우트에 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뭐 오픈 AI는 네,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멀티모달이란 이제 에이전트의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럭은 일로 오긴 하겠죠. 지금은 그냥 로보택시하고 휴머노이드 쪽에다가 접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 검색 대화형 AI로 더 확장되긴 하죠. GPT처럼.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죠. 근데 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교집합이 만들어질 거야. 교집합. 근데 출발점은 달리죠. 출발점은 그럭은 약간 몸의 관점은 물리적 관점에서 출발을 한 AI고 그리고 챗 GPT, 오픈 AI GPT는 두뇌의 관점으로 출발한 거고. 근데 이제 누가 맞죠? 예. 이게 맞죠. 예. GPT가 출발한 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그lok이 출발점이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면 결국에는 그 회사의 그 레거시 제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AI를 적용하니까 뭐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의 경영 전략에 맞게끔 그렇게 출발한 건 맞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 이제 공통 분모의 영역으로 서로들 들어오긴 할 거다. 그래도 GPT는 두뇌로 출발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AI가 두뇌 아닌가요? 근데 나중에 이게 교집합이 되긴 할 거예요. 교집합이 되긴 할 건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그 AI의 어떤 개발 관점, 경영상의 개발 관점에서의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비교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그룹하고 오픈 AI하고. 그건 됐죠. 그러면 요 흐름을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 녹화 뜨면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뭐였냐면 AI를 로봇 산업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실제적으로 돈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금융시장에서 돈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저 분석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어,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네, 9월 18일 한국 시간 9월 18일 새벽 3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죠? 당연히 이제 노동 시장이 둔화됐죠. 뭐 제가 오늘 아니 어젠가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뭐 테슬라 기업에서 어떤 사업 부분이지? 테슬라 기업의 어떤 사업 부분에서 그 많이 해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해고를 하면서 이제 해고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뭐 어 최근에 그 노동 지표 보시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근데 올라가긴 했어요. 4.1에서 지금 4.2 그다음에 4.3까지 올라죠. 그러면서 약간 지금 노동 시장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동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에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네, 뭐 당연히 지금의 이제 금리는 그동안에 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네, 동결됐다가 최근에 약간 떨궜다가 이제 한 번 더 떨구겠죠. 근데 요것이 한 뭐 세 번 떨구냐 몇 번 떨구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간 뭐 앞으로 이제 1%포인트 더 떨구긴 하겠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왜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이유가 노동시장의 둔화잖아요. 노동시장의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 근데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이유는 근데 둔화되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이 둔화됐다는 이야기는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 미국의 국민들이라든지 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해고가 되고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고 채용도 잘 안 되고 한다면은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AI 시대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보다 월급을 주는 것보다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월급을 주는 것보다 그냥 뭐 로봇 만들어가지고 네 대체 인력으로서 활용하면 되긴 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네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AI하고 로봇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로 예,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 기업에서 가장 고정비로서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니까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돈의 흐름은 AI 플러스 로봇으로 해서 이쪽 분야가 돈이 이동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 인력 쓰는 것보다 네, AI하고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더 생산성을 높이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비용 나가는 지출 비용도 줄이면 좋은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거 한번 좀 살짝만 볼까요? AI 플러스 로봇 채택 관점을 본다면 뭐 엣지 상품, 엣지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AI, 예. 그다음에 에이전트형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RAAS. 이거는 RAAS는 R은 로봇이에요. 예. 로봇이고 로봇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AI SaaS는 SaaS는 이건 소프트웨어 서비스, AI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한다는 거고. 네, 이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예,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까지 뭐 여러분들 공감하지 못할 영역은 없죠. 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제 공감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로봇 AI 시대의 로봇 산업 단계별 발전 흐름 네,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발전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우선은 이제 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가지 그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코어 컴포넌트, 여기 핵심 부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코어 컴포넌트는 로봇이니까 센서, 그다음에 모터, 칩, 배터리, AI 가속칩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 컴포넌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핵심 제품이 있게 되면은 완제품이 만들어지겠죠. 엔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완제품 로봇이 왜냐면 뭐 부품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품 조립하면 로봇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품 조립한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요새 그 서빙도 AI가 저기 로봇이 하죠.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뭐 음식 배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물류 로봇으로도 활용되고 그렇게 되죠. 이거 뭐 이거는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기존에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봇이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각 산업 분야별로 로봇이 보급이 되긴 하겠죠. 네, 의료, 물류, 농업, 방역 등 AI, 그렇죠. 이렇게 각 산업 분야별로 로봇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뭐 좀 여유가 되는 기업들은 뭐 자동차 만들 때도 다 로봇이잖아요. 그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더 가는 게 뭐냐면은 인프라 플랫폼 요거는 이제 우선은 여기 세 가지잖아요. 이 기존에 제가 중간에 이거 빼고 이걸 빼고서 이야기했잖아.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 레거시 로봇 가치 사슬이면은 핵심 부품이 있죠. 뭐 제어기라든지 센서, 모터, 칩, 배터리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반도체, 엔비디아의 또 로봇용 GPU 반도체 같은 것도 여기에 다 코어 컴포넌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엔드
그걸 통해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만든 게 엔드 프로덕트 완제품 로봇일 거고 그 제품을 각 산업 분야별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의료, 물류, 농업 등등등등. 그렇죠. 이거 이제 기존인데 제가 요번에 좀 말씀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로봇 산업에다가 AI를 접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 물리적 로봇이 있는데 거기다 머리에다가 두뇌를 AI를 접목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바로 그런 제품이죠. AI 브레인 컨트롤.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거기다 좀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접목하면서 그 로봇이 자연어 처리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AI 활용하시게 되면 자연어를 활용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진행하고요. 그래서 핵심 부품에다가 네, AI 브레인 컨트롤 해서 AI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로봇 OS가 만들어지겠죠. 로봇 OS. 로봇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AI를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로봇 OS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AI를 적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그 다음에 AI, SaaS, 디지털 트윈, 운영 플랫폼. 여하튼 간에 뭐 AI에, 저기 로봇에 AI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산업 분야의 가치 사슬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로봇 산업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로봇 산업의 흐름은 우선은 이제 뭐 이거 아시죠? 예, 돈의 흐름 라이프 사이클. 첫 번째가 투자 기대감, 그 다음에 인프라 수익화, 세 번째가 이제 제품 적용, 네 번째가 서비스 산업 현금화, 그 다음에 이제 확산 표준화인데 지금은 예, 인프라 수익화하고 제품 적용 요 범위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는 그냥 제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 제품을 통해 가지고 수익화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제품 적용해서 현금 서비스. 네,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예. 그래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된 제품들이 현금화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은 돈이 되는 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돈이 되는 산업인데 거기다 이제 AI를 접목하면서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돈이 되니까 금융 투자 입장에서는 네, 미래 투자 기업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돈이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로봇 산업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고 돈하고 그 기술력하고 네, 기술력하고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핵심 목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할 게 그러면 이제 로봇 산업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어, 로봇 산업은 약간 좀 예전보다 좀 달라진 건 있죠. 예, 뭐가 좀 달라졌냐면 라스라고 해가지고 로봇 as a 서비스를 이제 로봇으로 하겠다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로봇을 자산화시켰죠. 그냥 아예 로봇을 사는데 이제는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로봇도 월 구독료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빌려 쓰는 개념으로 해서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비용 부담이 낮고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활용하는 면에서 뭐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근데 뭐 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성이 없다. 아 이거 뭐 AI 저기 로봇을 활용해봤자 본인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냥 구독 취소하면 되는 거니까. 구독 취소하면 뭐 더 이상 돈이 지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그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로봇을 구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가지로 본다면 기업들은 월 구독료 로봇 사용을 원하겠죠. 그것이 이제 월 구독료 로봇 사용의 라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예전하고는 비즈니스 모델의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 근데 요것은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노브 하나 만들었으면 아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너무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월 구독료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월 구독료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아 고객이 아이 뭐 솔직히 노브 써봤자 그렇게까지 도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월 구독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더 이상 노봇을 사용하지 않으면 노봇을 판매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 좀 영업 활동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락인 효과를 만들어잖아요. 고객이 반드시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예,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AI SaaS 개념입니다. 예.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간단한 개념이죠. 로봇의 바디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AI 머리를 갖다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요새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요새는 근데 요게 뭐가 있냐면 계속 뭔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메인터너스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OTA라고 해가지고 오버 디 에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 두뇌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저거 똑같은 거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계속적으로 그 버전업을 시켜주나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로보택시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의 여러 가지 정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도로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교통 체계도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위험에 관련된 부분도 변경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통해 가지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버 디 에어라고 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AI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봇은 약간 현실 세계잖아요. 현실 세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냥 처음에 세팅된 값으로만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그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AI 사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능 개선, 기능 추가, 그리고 보안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객을 고객이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락인 효과를 거는 거죠. 그래서 라스하고 사스, AI 사스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제 AI 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린다면 네, 유지보수 관리 데이터 서비스, 예측 유지보수, 소모품 관리, 원격 진단. 네, 그렇죠. 뭐 로봇만 판매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으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최적화한다.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네, 플랫폼화된 서비스, 로봇 OS, 앱스토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 전환. 그러니까 요 부분을 플랫폼화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로봇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을 관리하는 아예 그 센터가 있어. 여기 모니터하는 혈압판을 보는 센터가 있어. 그럼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로봇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 관리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로봇 막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로봇만 죽으라고 판매하는 기업이 있고 약간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로봇은 어차피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립해가지고 누군가가 로봇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RASS와 AI 사스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아예 종합적으로 로봇 관리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탄생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럼 그 회사는 이제 로봇을 네, 관리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무선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네, 그 뭐 위치 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성능 개선, 그렇죠? 보안 강화 그런 부분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기업이 탄생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로봇 산업을 바라볼 적에 단순하게 라스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네, 로봇을 활용한 네, 플랫폼 산업이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클라우드 회사는 지속적으로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로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로봇 플랫폼 기업 근데 여러분들 그 플랫폼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플랫폼은 생태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생태계의 의미가 있고 생태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락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고객들이 일정하게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 안정적인 서비스인 거죠. 플랫폼 서비스가. 특히 뭐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뭐 MS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글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메타도 플랫폼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죠. 예, 왜냐면 앞으로 로봇이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처럼 다양한 그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데 그 활용되는 서비스를 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관리해줘요? 아니 당연히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실세기에서 로봇이 사용되는 것은 실세기에 그 로봇이 인간처럼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세기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주려고 한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업그레이드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줘요? 당연히 무선 네트워킹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무선 네트워킹이겠죠? 무선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네, 오버 디 에어를 통해 가지고 이거 오버 디 에어는 그냥 무선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봇 플랫폼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새롭게 전문적으로 탄생이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이란 것은 생태계거든요. 생태계적인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미래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는 미국의 그 로봇 기업들이잖아. 네, 미국의 로봇 기업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예. 플랫폼 서비스까지 하면서 최근에 여기 보게 되면 뭐 리치텍 로보틱스인가요? 예, 리치텍 로보틱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요 기업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자세하게 분석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로봇이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물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월 구독료를 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로봇을 관리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탄생될 것 같다. 전문적인 기업들이 탄생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약간 다르죠? 안 달라요? 예전하고 좀 다르잖아. 아, 물론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탄생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로 계속적으로 플랫폼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제가 전제 조건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하는 이유는 노동시장 둔화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AI와 로봇의 채택은 네,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가속화되는 그 결과론적인 서비 비즈니스 모델은 네, 플랫폼화된 로봇 산업을 통해서 라스와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로봇 산업은 플랫폼화된 사업이 된다. 어떻게? 라스하고 사스, AI 사스가 플러스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탄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다르죠. 이전에는 그냥 로봇이라는 것만 했잖아. 그냥 스마트 공장 자동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업은 안정적인 생태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녹화 뜬 게 한 40여 분 떴네. 네, 그래서 여튼간에 로봇 산업은 라스하고 AI 사스가 결합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될 거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AI를 접목한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